안녕하세요. 성동에 살아요의 배칠수입니다. 요즘 초중고 겨울방학 기간이죠. 방학이라고 그러면은 재충전, 내지는 휴식 이런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오늘은 충전을 위한 꿀팁 짧고 굵게 두 가지 딱 준비했습니다. 2020년 달라지는 것들 세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또 연초에 각종 서류 뗄 일이 많잖아요. 성동 포커스 기자단이 무인 발급기 안내해 드릴 겁니다. 모쪼록 끝까지 잘 청취해서 꿀팁들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조대, 구독, 좋아요, 댓글 기억하시죠? 방송 듣기 전에 미리 끝나면 그냥 끝나니까 미리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1교시 슬기로운 성동 생활부터 빠르게 출발해 봅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인터넷 짤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어머, 이건 꼭 알아야 해. 네, 새해를 맞아서 챙겨야 할 정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세 가지 도움 말씀 위해서 기획예산과 고현정 씨가 와 계시는데요.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구정 업무를 기획 총괄하고 있는 기획정책팀장 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현정 씨 맞습니다. 네. 확실히 고현정 씨죠? 네. 네, 맞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2020년 이제 경자년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가 많아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세 가지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청년 저축 계좌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저축만 열심히 해도 집도 사고 차도 살 수 있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게 참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아, 파격적인 정책이 네.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월급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모으면 전세 자금이라도 모이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금리는 낮아지고 뭐 집값은 오르고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인데, 자, 때마침 청년 저축 계좌 사업 이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제도입니까? 아, 네.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서 지원하고요. 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와. 네, 모든 분들이 적용받는 건 아니고요. 지원 대상이 좀 따로 있습니다. 네네.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네네. 네, 참고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75만 7천 원인데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월 87만 8천 원을 수령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월 수입 87만 8천 원 이하만 된다는 얘기는 조금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비현실적일 그럴까요? 예,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이 좀 되게 소수 아닐까요? 저는 이건 좀 의문스러운데요. 그런데 이게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든요. 아, 네. 1인 가구일 경우에는 87만 8천 원 이하이지만 혼자서 부모님과 살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 있죠. 예, 그때 2인 가구는 중위소득이 올라가서 자격 조건이 149만 5천 원 이하, 3인 가구인 경우에는 193만 5천 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올라갑니다. 예, 박봉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차상위층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듣고 나니까 좀 현실적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해당되는 분들은 잘 알아보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이랑 이제 모시고 살면서 굉장히 박봉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저 작가 동생이 지방에서 어머니랑 이제 살고 있는데 회사가 중소기업이라서 이게 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은 네. 기준에 부합한다면 네. 무조건 주긴 주는 건가요? 예, 예. 최소 3년은 꾸준히 근로 상태여야 하고요. 네. 국가 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하고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예. 무엇보다 적금을 3년 동안 깨지 않고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도 해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손해가 되겠죠. 그렇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뭐 사실 그래요. 뭐 글쎄 어디나 예외는 아니겠죠. 부익부 빈익빈, 뭐 빈부의 격차 뭐 심합니다. 심하긴 하지만 차상위 계층의 복지는 조금씩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020년 달라지는 것들
다음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 많아졌잖아요. 부부에게 필요한 정보인데요.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서비스. 네. 이용 요금이 올해부터 시간당 9,650원에서 9,89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우리 학부모들에게 꿀팁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업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드리면요.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해서 아이 돌보미 분들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하고 놀이 활동도 하고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나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예. 시간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연 720시간 이하로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말 빼면 1년에 한 241일이니까 하루 평균 따지면 한 3시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1회 2시간 이상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셔서 뭐 2시간 이상은 일하고 가셔야지 효율적이니까. 네, 그렇죠. 그 얘기겠죠. 네. 등하원도 뭐 해주시고 퇴근할 때까지 식사나 간식도 챙겨주고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지금 하루에 3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또 어찌 보면 요소요소에 잘 사용하면 뭐 되겠지 하겠으나 좀 짧지 않을까요? 더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이걸로 부족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바로 종일제인데요. 그 있어야죠. 예.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인 경우는 그러니까 한 4세까지의 4세요. 영아는 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3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정부 지원으로는 월 2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죠. 예,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도움받을 수 있죠. 네, 굉장히 그 전문적인 손길이겠죠? 네, 그렇죠. 예. 그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네.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4살까지는 그러니까 하루 10시간 무료 보육, 12살까지는 하루 3시간 무료 보육. 뭐 괜찮네요. 그죠? 올해부터는 이용 요금이 9,650원에서 9,890원으로 시간당 240원 정도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 요거 달라진 점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런 사업들 보면 사실 신청 절차가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절차 별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 조사를 통해서 지원 유형이 결정되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시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요.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2020년 달라지는 것들 3가지 소개해주고 계신데요. 2가지는 알아봤고, 자 마지막 3번째는 뭡니까? 네, 생활 밀착 소재를 갖고 왔는데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입니다. 네. 일반 주택이나 상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상인데요. 재활용품 중에 폐비닐만 매주 목요일에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모든 재활용품들이 매일 배출해 매일 수거했는데 네. 목요일에만 폐비닐의 날로 따로 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폐비닐 쓰레기 사실 많이 나와요. 라면 봉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그 밖에도 폐비닐에는 또 어떤 것들을 수거해 갑니까? 좀 기준이 좀 있다면 알려주시죠. 물건을 묶는 부드러운 노끈도 있죠. 그것도 그런 것도 폐비닐에 어. 포함됩니다. 또 택배에 포함된 뽁뽁이 폐비닐 물론 포함이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한약이나 과일즙 봉지 요즘 그런 파우치 봉지들 많이 그렇죠. 이용하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폐비닐이 되고요. 그 밖에도 택배 중에서 소량 주문하시면 은색이나 이렇게 검은 비닐로 배송되는 경우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 경우 택배 송장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그걸 폐비닐로 분리 수거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날에 하루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모아놓으면 꽤 되더라고 이런 게.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폐비닐이 되게 많네요. 해당되는 것도 많고. 저는 사실 일반 쓰레기에 같이 이제 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분리수거 날짜를 폐비닐만 따로 독립시킨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폐비닐을 수거해 보면 오염이 심하거나 다른 쓰레기하고 섞여서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경우가 현실인데요. 폐비닐을 목요일에만 배출해서 버려지는 비닐의 재활용률을 조금 높이고 전체 폐기물 양을 줄여 환경 오염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그럴 수 올해부터 올바른 재활용 분리 배출에 앞장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게 진짜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편이더군요, 이런 것들을. 그런가요? 이거 주요 뭐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요. 네. 막 버리는 나라 많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잘 돼 있는 건데 특히나 성동구의 좀 이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자, 2020년 달라지는 것들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아, 예, 당연히 세 가지만 있을지는 없죠. 그 밖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학년,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고요. 예. 생계급여제도에서 그 수급자 조건이 대폭 완화되어서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네. 또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됐는데요. 소득이 하위 20%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하위 4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건 요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용받게 되는 그거잖아요. 2020년에 달라지는 것들. 자, 그렇다면 성동 구민에게만 적용되는 게 또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성동구에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예, 올해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22억 예산이 사실 추가되었거든요. 사회 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학교 주변의 스쿨존 교통지도나 급식 도우미 등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끝으로 성동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준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네네. 오늘 이 시간 관계상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요.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에 맞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네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알아보셔서 혜택을 가져가시고 이용하셔야 또 이게 보배가 되는 거죠. 자, 벌써 이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기획예산과 고현정 팀장님, 고 팀장님, 네. 정말 반가웠고요. 네. 한 해 동안 성동구 사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네. 사실 듣기만 했던 팟캐스트에 제가 출연하니까 너무 색다르고 기쁜데요. 네. 주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성동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책 팟캐스트죠.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를 듣고 계세요.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죠. 구독, 좋아요, 댓글은 가장 먼저죠. 그것보다도 청취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민원의 기술 기자단 리포트. 지난해부터는 성동 포커스에서 발빠르게 성동 소식을 전하고 있는 기자단이 직접 출격하고 있죠. 야, 지난 시간에 본인 입으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화제가 됐을까요? 박은경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때 이렇게 귀요미부터 해갖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주변에서 반응이 좀 있었나요? 네, 좀 욕을 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자제를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담이고. 네. 자,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네. 네, 전에 귀엽다고 해서 주변에서 욕을 좀 먹었는데요. 그랬겠죠. 굴하지 않고 더 욕심을 내서 이 성동구의 마스코트가 되고 싶은 이 박은경 기자입니다. 네, 제가 오늘도 성동구의 예. 실생활 꿀팁 가져왔으니까요. 꼭 함께해 주세요. 마스코트.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이 잘 활용을 안 하시면 그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송에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자주 쓰는 것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혹시 배칠수 씨는 이제 구청 가면 뭘 네. 제일 많이 하세요? 이제 저는 화장실 가고 그리고 네. 구청에서 글쎄요. 제가 구청을 잘 안 가본 것 같아요. 살면서. 네, 보통 많은 분들이요 구청을 가면요 서류를 떼러 가십니다. 그렇지. 그러면 서류는 띄죠. 서류는 띄죠. 예. 네, 서류를 떼러 가는데요. 요즘에는 집에서도 컴퓨터 사용해서 많이 뽑으시는데 그거는 이제 프린터도 있어야 되고 되게 복잡하니까 저 같은 사람 못해요. 네, 직접 오셔서 빠른 시간에 바로 서류를 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인민원 발급 창구인데요. 네. 제가 오늘은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인터넷이 맞는 것 같긴 하나 민원 발급받을 땐 또 달라요. 프린터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저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모르지. 현장에 가갖고 결국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 번호표가 어떻고 직원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프린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직접 민원 사이트에 가입도 해야 되고 네. 또 공인인증서도 떼야 되고 그것도 어려워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제 민원 발급기로 직접 가셔서 언제든지 24시간 직접 발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다녀봤습니다. 그랬군요. 네, 현장음 들어보시죠. 네.
네, 저는 지금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여기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성동구청이랑 성동구 의회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추운데 얼른 들어가서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굉장히 아늑합니다. 여기 발급기가 있는데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을 원하시는 증명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네, 여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등록, 또 차량, 가족관계 등록부까지 뗄 수 있게 됐는데요. 네, 등본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십시오. 네, 편하게 터치로 되어 있네요.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확인, 신청인 지문 인식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세요. 지문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이 되었어요.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안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십시오. 네,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포함할 수 있는 게 있고 미포함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전체 포함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부수 1개 확인, 자료 수집 신청 내용을 확인하시고 발급을 눌러주십시오. 발급, 증명서를 발급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드디어 발급이 됐습니다. 와, 진짜 빠르네요. 네, 오늘은 제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수수료가 무료가 될 수 있었지만요. 다른 서류들은요, 수수료가 무료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점 미리 참고하시고 오셔서 발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에요? 5분도 채 안 걸린 것 같은데? 발급 서류가 너무 없어갖고 뭐 금방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요. 총 84종의 서류를 뗄 수 있더라고요. 오, 다양하네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중에 주민등록, 지적, 뭐 토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렇게 총 12가지 카테고리에 대부분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24시간 발급기 외에도 법원 서류를 뗄 수 있는 법원 전용 무인 발급기까지 합치면 44종이 더해져서요. 네. 뗄 수 있는 게 총 128종이나 됩니다. 이야, 128종이면 뭐 거의 다 뗄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근데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뭐 필요 서류 뭐 이런 거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지문이랑 수수료만 있으면 되는데요. 단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몇만 원씩 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1,000원, 뭐 1,5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민원 발급기가 좋기는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뭐 퇴근 후나 휴일에는 뭐 작동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잠겨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무인 발급기 중에는 야간과 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발급기가 있습니다. 아하. 네,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네, 성동구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동구청. 굉장히 사이트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무인민원 발급 창구 여기다 쳐볼게요. 무인민원 발급 창구. 여기 링크가 걸려 있는데 링크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무인민원 발급 창구가 이렇게 많다고요? 와, 24시간, 24시간 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성동구청, 또 한양대학교 병원, 이마트 성수점, 성동세무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수이가 제3동, 송정동, 용답동. 와, 이런 많은 주민센터에 있네요. 진짜 많습니다. 아, 정말 꼼꼼합니다. 예. 그거 또 녹음도 해갖고 왔어요? 네. 예. 네, 여기서 제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네네. 성동구청 1층과 또 제가 다녀온 성동구청과 구의회 사이에 있는 24시간 발급기가 있고요. 네. 그 밖에도 MG 새마을금고 성수일가 1동 본점, 네. 또 성동 중앙새마을금고에도 24시간 발급기가 있습니다. 또 총 13개 주민센터에서 주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24시간 발급기가 있으니까요. 여기 꼭 가셔서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무인민원 발급 창구 검색하시면요. 쫙 나오니까요. 확인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쫙 나오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무려 128가지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
앞으로 지문과 이게 저 현금 약간만 갖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정말 괜찮네요. 자, 민원의 기술 기자단 리포트. 지금까지 성동포커스 박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요 2020년 달라지는 것들 3가지 알려드렸고요. 민원 서류 무인 발급기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팟빵으로요 모모78님께서 이정수 씨 방송분 듣고 의견 주셨어요. 이번에 팁 잘 활용해서 무사히 송년회 잘 보냈어요. 간간히 센스 있게 유머도 던져봤어요. 고마워요 칠수 씨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성공담들 저희 환영하죠. 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칠수의 구조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를 좀 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격주 월요일에 격조 있는 팟캐스트 배칠수의 성동에 살아요 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